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오늘도 윅북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문법 초급용 관계대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초급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영어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쓰이는고,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문장을 보실까요? 하나, 둘, 세 개의 예문이 나와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중요한 것은 완전한 문장과 또 하나의 완전한 문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샘플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문자 왔고 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장은 she 역시 대문자로 썼죠. plays the piano. 점도 찍혀 있고 독립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 그러면 이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여기 문장이 끝나는 표시,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만 점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만 점을 사용해야 돼. 그리고 주어동, 문장 안에 주어동 둘이 있으면 안 되죠. 주인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she, 소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결을 위하여 접속사 and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점이 없어지고 대문자가 소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둘을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 and나 but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I have a sister. I have a sister. 그 다음에 and she 3인칭이니까 plays the piano.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I have a sister 다음에 이 and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she는 사실은 sister와 같은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반복을 참 싫어해요. 그러므로 이 she를 또 쓰지 않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and와 she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who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것을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가 있죠. 이 명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있다고 해서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 선행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역할. I have의 목적어.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she plays the piano의 주어. 앞문장엔 목적어, 뒷문장엔 주어였었습니다. sister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 근데 이 두 번 쓰기 싫어서 하나를 없앴기 때문에 sister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I have의 목적어인 거 분명한데 없어진 단어가 뭐 주어였는지 목적어였는지 어찌 알아요? 그래서 여기 격, 관계대명사의 격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없어지기 전에 그 선행사 sister가 원래 뭐였느냐? 오늘은 she plays의 주어였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I have a sister 완전한 문장 하나와 대문자로 She plays the piano 하던 두 문장이 and로 연결되며 그래서 sister 두 번 쓰지 않고 who로 바꿔 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I have a sister who plays the piano는 sister라는 단어가 선행사이므로 원래 두 번 쓰였던 단어 아셔야 돼요. 두 번 쓰였는데 한 번은 목적어로 한 번은 주어로 어떻게 알아요? 주격이니까요. 만약에 이 단어가 여기서 목적어였다면 whom이 되고 명사 앞에 소유격이었다면 whose 되고 아하 여러분 자주 들었던 것 왜 그렇게 변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게 되었죠? 네, 긴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who는 누구 물어보는 단어 의문사도 있는데 그 물어보는 의문사와는 다르다는 것만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잘 모르면 시험에서 옳은 답을 찾기 어렵죠. 제가 설명하는 다른 문법, 핵심 문법 또는 본 문법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she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죠. John is a friend. 역시 완전합니다. John은 친구입니다. 이때는 아까와 달리 보어로 쓰였습니다. 주어, 동사, 동사의 보어, 보어는 주격 보어로서 주어와 동격이죠. John은 친구고 친구가 John입니다. 이런 용어인데 여기 나는 만났다, a friend. 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물론 사실 이때는 the friend가 되겠지만 I met a friend last week. 이때는 주어, 동사, 친구를 만나다, 목적어 이러던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을 합치려면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없애고 여기 대문자는 왔으니까 괜찮고 I는 대문자니까 상관없고요. 원래는 she 소문자, her heart 소문자 돼야 되는데 I는 문장 안에서 대문자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and가 와야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본문은 John is a friend and I met him last week. 이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friend, him 같은 내용의 두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격 빼고 이 목적격을 빼는 대신에 이번에는 a friend 뒤에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who가 아니라 whom. 이 말은 선행사인 friend가 원래 두 번 쓰였었는데 뒤에서 목적어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whom을 보면 내가 친구를 만났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였느냐? 주격 who. 목적어였느냐? 목적격 whom. 그러면 who나 whom만 있나요?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 관계대명사는 who 계통이 있고 who 또 이게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 사람이 아닐 때는 동물이나 which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용법으로 that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물에 쓰는데 이 that은 이따 더 설명하죠. 그리고 아주 독특한 what. what은 무엇이란 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관계되면서 what이 있는 게 어려워요. 사람이 선행사면 일단 who, which나 that.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주된 관계대명사인데요. 이건 특별 처리하고 which나 that은요. 앞에 선행사 예를 들면 I have a pencil 그랬다면 who 아니라 pencil 다음에 which 또는 that 와야 되는데 연필이 주격이어도 which나 that을 쓰고 뒷문장에서 친구를 만나다처럼 연필을 샀다. 그래도 안 변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who는 주격이었으면 who, 목적이었으면 whom 바뀌는데 which, that은 안 바뀐다. 안 바뀌면 어찌 알아요? 그것은 뒷문장의 구조가 동사가 왔다면 바로 뒤에 주어였던 거고 뒤에 주어 동사 왔다면 원래 목적어였던 것이 빠진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who는 역시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적으로 그래서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가 그럼 who고 오늘처럼 친구인데 친구를 그러면 whom 쓰고 명사와 결합하여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의 이렇게 명사 앞에서 소유의 의미가 있다면 그때는 소유격을 써줘야 돼요. 소유격. 그러므로 이 경우는 Mary is a student. 메리는 학생입니다. 써볼게요. Mary is a student. 그 다음에 and 써줘야겠죠 원래. and 그 다음에 그녀의 마음이 해서 이제 소문자로 바뀌어서 her heart is true to all. 이렇게 될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학생인데 student, 학생인데 학생의 그래서 겹칩니다. 아까처럼 누가 그러면 who 쓰면 되고 만약에 학생을 그랬다면 whom 쓰면 되는데 오늘은 학생의 마음 이런 것을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그때는 who가 아니라 whom도 아니고 whose 이렇게 써준다는 것입니다. whose heart. 반드시 whose는 소유격으로서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넷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who, whose, whom하고 which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which나 that을 써야 되는 거고 which나 that에는 그래요. 주격, 목적격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위치가 소유격이 될 때는 어떻게 되나? 그 설명은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치가 소유격이 되면 앞에는 선행사가 있을 거예요. 선행사인 명사가 있을 거고 명사. 그런데 그 선행사 다음에 소유격은 의 하니까 of를 써줘요. of which. 그리고 of which에는 반드시 the 아까 말했죠? 명사 이렇게 오는데 요건 보통 of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the 명사 그 다음에 of which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the 명사 of which 책상의 나의 학교의 할 때 of my school of the chair of the desk 그렇기 때문에 더가 오게 되는데 이건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위치가 오는데 소유격에는 아무리 위치가 올려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사람에 쓰이는 whose를 사물이지만 소유격에는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일 때 the student 학생의 이름이 John이다 그러면 whose name is John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건 쉬워요. 아까처럼 whose name is John. 그런데 만약에 여기 책상은 책상인데 책상의 색깔이 빨개. 그럴 때는 책상 the desk인데 책상의 색깔 하니까 of which the color is red. of which the color is red. 이렇게 해도 돼요. the color of which is red.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잡해. 그래서 사람이 아니어도 the desk whose color is red. 그때는 더 쓰는 거 아니죠. whose color is red. 이와 같이 완전한 두 문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두 문장 사이의 공통 부분을 빼버리고 그럼 빼고 나면 무슨 단어 빠졌는지 어찌 알아요? 그래서 빠진 단어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줘요. 관계대명사 앞 단어를 그래서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는 빠졌고 그러므로 원래 거기 있던 역할과 빠진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하는데 빠진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표시하기 위하여 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격, 목적격, 또 소유격. 충분히 이해되셨죠? 오늘 이 살펴본 내용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죠. 여기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두 문장 차이가 뭐죠?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밖에 차이가 없어요.
있느냐 없느냐? 그럼 두 문장 어느 게 맞을까요? 눈치챘군요. 두 문장 다 맞아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 두 가운데 어느 남자가 아들이 더 많을까요? 무슨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조 선생은 좀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 뻔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여기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는 두 아들을 가졌는데 이것은 한정용법이 돼요. Who became doctors? 의사가 된 두 아들.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으니까 딸도 있고 의사 안 되고 뭐 쪽박찬 아들도 한 셋 있을지 몰라요. 의사 된 아들만 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밑에 것은 그냥 끝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끝났어요. 그는 아들이 둘 있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런데 이렇게 넣어줘서 의사가 다 된 거예요. 100% 성공입니다. 아들이 어느 쪽에 많나? 위에 쪽에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이 다행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 게 다 의사된 그런 꼴입니다. 재밌죠? 이래서 독해를 한다? 작문을 한다? 문법 몰라도 된다? 안 됩니다. 미국 선생님들은 가르치면서 그래. 문법 몰라도 된대요. 왜? 자기를 보세요. 나를 보라고. 나는 이렇게 말하니까 되지 않냐고.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문법 모른다고 그래요? 문법 용어를 모르고 문법 설명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나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외국어 공부하니까 문법을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조 선생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재미있죠?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이 하나 있어요. 무엇? 그건 의문사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관계대명사. 아까 무엇은 의문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what이지만 관계대명사 할 때는 번역이 먼저 조심하세요. 뭐뭐뭐 한 것, 뭐뭐뭐 한 바 그런 번역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 그러면 원래 the book 책이에요. the book인데 책이 해도 which예요. 책을 해도 which예요. the book which 또는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사물에는 which나 that 다 와도 돼요. the book which 또는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그런 책이 혹은 책을 뭐 이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는 책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을 what 써버려요. What I like. 그러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의문사 때 번역이고 오늘은 좋아하는 것, 또 좋아하는 바 이런 번역이 나와요. 좋아하는 그거 그래서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므로 what은 두 가지 기능 뭐예요?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 동사 왔었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기능 하나와 또는 여기 또 하나 나는 좋아한다 원래 책을 그래서 두 가지 기능 이 문장에서는 주절의 목적어이며 다시 which, what 관계대명사절의 목적어 그러므로 두 가지 기능 번역은 것, 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도 좋아하는 좋아하는 바 이런데 그러므로 the book 다음에 what 이런 건 못 와요. 선행사가 있고도 또 안 돼요. 포함이 됐으니까. 여러분 저 초급 영어에서는 개념을 이해하고 왜 그런 관계대명사가 영어에 쓰이게 되는지 어떤 것들이 요점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히 설명하려고 해서도 초급반을 위해서인 거 30분도 훌쩍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또 제가 강의하는 다른 핵심 강의 또는 본 문법 강의를 통해서 실력을 더 다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